네, 사랑방 치킨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얼마 전에 혹시 두 분 토리야마 야키라 유명한 예, 만화가신데, 만화가죠. 예, 예. 예,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어떤 작품으로 유명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 뭐, 당연히 알죠. 예. 아, 하하하. 모르는 사람 네, 없죠. 예. 네, 저는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야 예, 되나? 혹시 토리야마 아키라 이분은 몰라도 이분이 그리신 애니메이션 뭐 만화는 다 아시는 건데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이제 드래곤볼을 그렸던 토리야마 아키라 이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 3월, 그래서 3월 1일 날 세상을 떠났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음, 좀 두 달 정도 넘게 이제 좀 지났지만 그 혹시 그 솔직히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 많은 영향을 특히 저희 같은 80년대생들에게 지대한 그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가요? 뭐 보통 이거 일단 얼굴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 되게 얼굴을 공개 안 하는데 어떻게 얼굴로 그런가요? 나이를, 저희도 사진이 있는 것 얼굴로, 같아가지고 예, 사진이 저희는 있긴 이제 있구나. 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뭐,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만 들어도 최소 예. 90년생 이상이라고는 알 수 있겠죠. 그쵸. 아, 예. 보통 연식이 나오긴 하니까요. 조숙한 90년생일지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일단 그래서 드래곤볼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미쳤던 여러 영향이 있거든요. 뭐 이게 좀 그래서 드래곤볼을 가지고 드래곤볼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예, 이런 큰 주제로 한번 짧게 그리고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시의적절하고 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일단 좀 러프하게 일단 두 분께서도 모두 드래곤볼을 보시고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가끔 보는지 아무튼 드래곤볼을 보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처음 접하게 된 당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바라님이 먼저 한번 네,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예. 저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아마 형이 먼저 들고 오지 않았을까, 이 만화를.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근데 이제 당시 드래곤볼은 아시겠지만 이게 소년 주간 만화 잡지 아이큐 점프에서 이제 별책부록 형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큐 점프 매주 나오는 그 만화 잡지. 지금 만화 잡지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걸 사면 따로 별책 부록으로 드래곤볼과 그 뒷면은 뭐가 나왔는지 요새는 까먹었지만 뭐 기동경찰 패트레이버나 뭐 공각기동대 이런 게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별책 부록으로 먼저 봤던 거 아니면 제 생각에는 다 아시죠? 뭐 드라군의 비밀, 그 드래곤볼의 해적판이죠. 문방구에서 500원짜리로 그때 네, 당시 조그만 책. 팔았던 예, 기억합니다. 조그만 책. 예, 예. 손바닥만한 책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정발을 안 하고 몰래 들어와서 해석 번역만 대충 하고 이름만 바꾸고 해가지고 드라곤의 비밀로 500원씩 팔았습니다. 그걸로 먼저 봤는지 어느 걸로 먼저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봤죠. 그래서 사실 1권부터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드래곤볼 중간부터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벨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 또래에서 뭐 드래곤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도 남들처럼 뭐 자연스럽게 접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게 정확히 언제 무엇을 통해서 접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집은 그 어릴 때 좀 만화책 사는 걸 좀 금지시킨 그런 가풍이 있어서 아마도 몰래 보거나 대여점에서 뭐 서서 보거나 친구한테 빌려서 보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드래곤볼이 뭐 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아, 친구들이 보니까 뭐 열광하니까 같이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본 것도 있긴 한데 뭐 바라가 1권부터 보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아마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권인가 4권 그 단행본부터 아마 본 것 같긴 한데 보면서도 친구들처럼 막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코벨님은 왜 그렇게 그다지 그 드래곤볼에 열광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따가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은 솔직히 초사이어인, 사이어인들과의 대결, 혹은 뭐,
프리더, 셀, 뭐 마인부 같은 그런 강자, 그 우주적인 강자들과의 대결이 주 스토리잖아요. 그럼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피콜로와의 싸움 이후에 오공이 성인이 되면서 우주 종족과의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작품의 분위기나 어떤 성격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전, 손오공이 어릴 때 그 지구에서 벌어지는 지구라고 하긴 그런가? 아무튼 그곳에서 벌어진 그 이전의 초기의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음, 그래서 셀전 전까지는 그럭저럭 띄엄띄엄 봤던 것 같은데, 셀전까지는 그래도 봤던 것 같은데, 마인부 편은 본 기억이 거의 없고요. 음.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예. 뭐 뒤에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규모로 싸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전투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게 이제 취향에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추가 질문이 아마 나중에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단지 우선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 취향이 아니었다. 아, 이렇게 아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가풍이 이제 만화책을 거의 불허하는, 허용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뭐 사실, 어렸을 때 집에 다 만화책 본다고 좋아하는 집은 없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정을 꾸리면 같은 가풍을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 만화책 절대 금지, 아니면은 어떤 만화책이든 허용, 뭐,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절대로 그런 걸 금지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음, 어떤 걸 보는지는 보고 좀, 권고는 필요할 수 있겠죠, 부모로서. 예, 사전 검열? 예, 사전 검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저 웬만해서는 막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특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막으면 막을수록 그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일본 대중문화 개봉할 때 뭐 죽느니 마느니 우리 문화 다 죽니였지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정작 개방하고 나서 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 대중문화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중문화 속에서 굉장히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고, 굉장히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뭘 이렇게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화도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처럼 기본적인 대중문화의 영역이 똑같은 동등한 대중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화를 막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가 좀 약간 만화를 그렇죠. 허용할 것이냐, 아이들에게 뭐 이런 쪽으로 잠깐 네. 빠졌었는데, 저도 근데 약간 바라님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접했던 거는 그 해적판이라 그러죠. 그렇죠. 약간 이게 예전에 명탐정 코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어, 외색이 들어간 부분을 아주 그렇죠. 조잡하게, 예, 그걸 막 좀 까맣게 칠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맞아요. 나온 게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뭐 학교에 친구가 그런 만화책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드래곤볼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다. 예, 좀 여러 가지, 뭐, 구슬을 7개를 뭐 소원은 들어준다더니, 뭐 이런 음,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죠. 부분은, 예. 예,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어린 제가 봐도 알겠지만, 그 부분은 까맣게 칠한다든지, 해적판으로, 뭐 검열 같은,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보고, 또, 아까 저희가 잠깐 저희 연식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릴 때는 만화책 대여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지금은 다 있습니다. 사라진. 예. 예,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친구가 빌려오고, 보면서 이제 드래곤볼을 전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리고 드래곤볼 비슷하게, 초창기 나왔을 때는 만화 대연점도 거의 없었었던 예,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때 예, 이제 좀 예, 시간 예. 지나면서 이제 그런 데서 그렇죠. 빌려보기 예, 시작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도 뭐 1권부터 본 게 아니었어요. 뭐 어디 중간에 셀전부터 봤던 것 같은데, 되게 늦게부터 봤는데, 그러면은. 예, 예. 예, 근데 셀전부터 그럼 진짜 봤다가, 늦었다. 예, 셀전부터 봤다가, 이런, 앞 전내용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친구가 계속 좋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계속 빌려다 주고, 가져와 주고, 그러면서 셀전을 쉽게 말해서 다 보고, 그럼 이전 음,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이제, 뭐 역순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띄엄띄엄 보던 거를 나중에 조각포즈를 맞추듯이, 그 음. 내용들을 맞춰갔던, 네, 그렇게 드래곤볼을 처음 보기 시작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코벨님 어, 혹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듣기 시작한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뭐, 문책도 만화를 뭐, 금지하는 그런 가풍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예. 저 가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도 그다지 만화책을 빌려보거나, 전 이제 바라님처럼 형제가 있지가 않아서, 뭐 형이 빌려온 걸 본다든지, 그런 분위기 환경이 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빌려온 만화책들을 보고, 그렇죠. 그때 이러이러한 많이 봤어요. 만화책들을, 네. 예, 접하게 됐던 그런 게 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여담으로 하자면, 아까 뭐 해적판, 예. 그, 문고본 되게 조그만, 뭐, 500원에 팔던 그런 책을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예. 네, 맞아요. 여러 버전이 있죠. 뭐, 다른 만화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예. 심지어 물론, 어렸을 때는 해적판의 의미를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해적판이 일단 해적이 나쁜 거니까 맞아요. 해적판은 나쁜 건가? 뭐 그냥 이 정도의 개념이 있었지. 뭐 물론, 거기에 저작권이나 이런 그런 거의 개념이 다 없었고 그냥 그래서 왜 여긴 이름이 달랐던지조차 이름도 몰랐던 거죠. 물론 예, 지금 이렇게 저작권이 보편화되고, 인식이 보편화되고, 그런 게 좀 강화된 측면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문화고,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그 침해하는 그런 해적판이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로서는 그 조그만 문고폰의 어떤 그립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아, 그건 예, 좋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추억은 좀 확실히 일반 정말 정발된 단행본을 보는 것과는 다른 좀 재미가 좀 있었어요. 예. 그 또 화장실에서 그런 드라곤의 비밀 보는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재미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닥터 슬럼프도 있었잖아요. 그 네, 조그만 그렇죠. 거. 맞아요.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리하면 아끼랄 거죠. 예. 그죠. 예. 닥터 슬럼프 그 작은 걸로 나왔던 게 진짜 좋았던 게 닥터 슬럼프는 또 그 단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음. 이야기가 한 번에 쫙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실이나 잠깐 읽기에 참 좋았던 아, 그 사이즈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드래곤볼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적판이 있었듯이 저는 그때 해적판을 본 것 중 기록에 남는 게 오렌지 로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어, 마도카가 나오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네요. 예, 예. 80년대를 되게 풍미한 만화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봤었고, 우리는 또 그 피구왕 통키, 도치 탄페이, 예, 그것도 음, 해적판으로 좀 많이 문방구에서 팔았었거든요. 우리 음, 한창 통키 열광하고 있을 때, 음, 예, 그걸 봤던 그 두 가지를 봤던 게 특히나 해적판으로 봤던 게 기억에 남네요. 예. 아, 저희, 예, 뭐, 연식이 비슷하니까, 예, 다, 그만큼 비슷한 루트로 드래곤볼을 다, 예, 접했던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제 드래곤볼을 접하시고, 아까 코벨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뭐, 다양한 적이 나오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드래곤볼 가운데, 음, 이번에는 음. 한번 코벨님께서 먼저 혹시 네. 뭐가 있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사이어인 나올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어, 그래서 역시 저도 전 초창기 그 드래곤볼 찾는 얘기가 좀 더 저도 좀 재밌었긴 해요, 사실. 그래서 역시 전 그 이전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손오공이 무천도사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세 번 나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에 겨우 우승을 하죠. 예. 아, 피콜로 대망을 꺾고 우승을 하죠. 예. 성장했을 그, 때구나. 그쵸, 그쵸. 음, 그래서 그 대회 에피소드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대회 때 무천도사가 분장한 채로 가발을 붙이고 결승에서 손오공과 붙는 첫 번째 대회가 기억에 남아요. 아마도 뭐 재키춘? 재킷춘이었나? 아, 예, 제 그런 맞아요. 이름으로 제키춘. 예. 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때 이제 결승전 도중에 보름달을 본 손오공이 원수 큰 괴물로 변하죠. 예. 근데 무천도사가 이제 그걸 갑자기 벌크업을 갑자기 막 하더니 에너지파로 달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랬죠. 예, 그 기억이 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예. 음, 그래서 저는 무천도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무천도사라기보다는 특히 가발을 붙인 그 재키춘 버전의 무천도사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전, 재키춘이 그 달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 달을 보고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맞아요. 맞아요. 이후로 그 이후로 늑대로만 살아왔다가 그 이후에 천하제일 무도회에서 제키춘을 만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달이 없어졌으니까 제키춘이 크리링의 머리를 이용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머리를 이용해서 그 예. 늑대 인간을 인간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기뻐해서 돌아가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지 않으니 차라리 그 전이 낫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또 그 안에 숨어 있죠. 아, 맞아요. 그런 그렇죠. 기억나네요. 초창기에 예. 좀 네. 약간 그런 개그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 예. 박테리아라는 캐릭터도 엄청 웃겼어요. 예, 저도 그, 그때 에피소드인 것 같긴 한데, 그, 네. 선화제일 무술대에서 이제 투명인간하고 싸우는 게 있었는데, 안 그쵸. 그거 보이잖아요. 재밌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무천도사 역 근처에서 쉽게 말하면 약간 어디 야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쵸. 예, 무천도사 코피가 터져서, 그 그렇죠. 코피 터진 코피에 투명 인간이 많아서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무찔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밈이 됐어요. 그래서 야한 거를 보면 코피를 쏟는 게 일종의 그 맞아요. 네, 예. 이후로 맞아요. 완전 밈이 돼서 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 됐던 뭐 그런 유명
해줬던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그런 음, 요소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지금도 야한 거 보면은 유지되죠. 그죠? 코피 흘리는 어, 거는. 그쵸. 커피 예. 흘리는 거는. 그래서 물론 뭐 의학적으로나 뭐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 뭐 코피를 터진다 예, 이런 게 음. 저도 그런데 드래곤볼에서 처음 이제 접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천하제일 구도에서 그래서 박테라가라고 굉장히 지저분한 캐릭터가 덩치 큰 캐릭터가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크리링의 예. 상대였는데 아, 크리링이 그 박테리아를 물리친 결정적인 한 방이 방구를 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제일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사회자 있잖아요. 그 선글라스 낀 사회자가 예. 노란 머리 그러니까 아저씨. 예. 그 사회자가 굉장히 지저분한 박테리아를 물리친 크리린의 방구였습니다. 딱 이렇게 해설을 했던 그런 아, 저는 그 멘트도 기억이 나네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닌가? 뭔가 냄새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나요, 혹시? 그래서 아니 그냥 그거를, 딱 봐도 덩치 크고 머리도 막 그러니까, 부시시한 그건 그런 저는 원시인 같은. 방구를 껴서 이긴 게 아니라, 넌 코가 없잖아 해가지고, 맞아, 나 냄새 못 맡지 해가지고 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한 방 먹이고 마지막에 방구를 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마무리로 있었죠. 그냥 마무리 포즈 느낌, 퍼포먼스 느낌으로 방구를 딱 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무 근데 코가 없잖아. 능청스럽게, 그것도 기억나네요. 너무 능청스럽게, 넌 코가 없잖아. 어, 그러네 하고 이제 마늘을 풀어간다는 거. 예. 맞아. 그런, 그러면 가라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장면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드라곤의 비밀 봤던 그 얘기를 좀 이어서 연결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는 이제 남해크성에서 기뉴 특전대와 손오공의 대결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드라곤의 비밀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일본 만화를 볼 때 일본 책을 볼 때도 그렇고 특징이 우리는 모든 책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일본은 반대로 만화책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책 볼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야 돼요. 책장도 반대로 넘겨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드라곤의 비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돼 있었는지 반대로 돼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년 시절에 우리가 책 읽는 것도 사실 뭐 지금만큼 잘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 읽고 오른쪽 왼쪽 읽고 익숙치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그 기뉴 측정제를 제가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났지만 제가 그거를 반대로 일본식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읽은 거니까 내용이 반대로 된 거예요. 아, 거꾸로 읽으신 아, 거구나. 그냥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기뉴의 필살 기술이 뭡니까? 몸 체인지죠, 바꾸는 거, 예, 체인지. 체인지, 몸 바꾸는 거. 체인지죠. 예. 적과 나의 몸이 바뀌죠. 아, 하필 그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아, 몸이 바뀌는데 아, 기뉴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오공하고 기뉴의 몸이 바뀌는 게 첫 번째 체인지고 그다음 두 번째 체인지는 다시 기뉴하고 손오공의 몸이 원 상태로 돌아오죠. 손오공이 그때 많이 부상당했으니까 예. 몸이 필요 없으니까 바꾸고 마지막에 기뉴가 개구리 같은 애로 변신이 되면서 이 체인지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거꾸로 개구리에서 기뉴로 갔다가 기뉴가 다시 손오공이 되는데 이거 뭐야? 그것도 중간 저는 드래곤볼 순차적으로 읽은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읽었었으니까 당시에는 이거 너무 이해가 어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손오공이 악역이 좀 되는 거였나? 외계인도 되는 거였나? 근데 왜 개구리는 왜 나오지? 막 이래서 당시에 너무 진짜 머리를 꽁꽁 싸맸던 이해가 안 아, 돼서. 예.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일본을 그거를 반대로 읽었어야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야 그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저는 특히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엄청 그렇게 간단했던 스토리지만 거꾸로 읽었을 때는 하필 어려웠고 그 스토리가 하필이면 체인지였다는 거. 혹시 음. 코벨님은, 예, 갑자기 왜, 그래서 좀 추가로 좌우 뒤집힌 읽는 방식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음. 그래서 그때 항상 어쨌든 나중에는 많이 그게 정발할 때도 일본식으로 읽게 출간이 되긴 했지만은 그렇죠. 아예 그런 그걸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 책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초반에는 아예 그냥 한국식으로 넘기게 하는 것 때문에 좌우 반전이 된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막 기억하기로는 이 드래곤볼이 IQ 점프의 별책 부록으로 나올 때는 이건 거꾸로 읽으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음. 아, 정, 아예, 예, 아예 정발판은 그렇게 돼 있는 별책 그건 부록은 이거 그랬었어요. 예. 왜냐면 그래서 이 드래곤볼은 거꾸로 읽으세요라고 안내가 돼 있고 음. 원래대로 읽는 만화책은 또 반대편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식으로 그렇게 정발되는 만화들도 그때는
그거를 좌우 버전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넘기는 책으로 정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웬만하면 다들 막 왼손잡이고 어. 다 막 거의 막 190%가 왼손잡이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지금 보면 좀 웃긴 경우가 있는데 그땐 그걸 뭐 아무런 뭐 우리는 그거를 좌우 반전된 상태로 처음 접했으니까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봤는데 이제 나중에 원본을 이제 봤을 땐 좀 약간 좀 오히려 그 좌우 반전된 걸 저희는 원본으로 인식하고 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죠. 예. 어때요? 그 어, 본인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도 당연히 여러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